버섯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방금 사용 방법은 영상을 찍었고, 자 지금 이제 해가 이렇게 졌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노즐이나 코일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수리하는 방법 영상을 찍을 건데요. 필요한 공구는 이제 바이스 그립, 그리고 저기 스패너 2개, 11, 13 스패너 2개,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렇게만 있으면은 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바늘이나 1.5, 1.6, 뭐 1.5나 1.4 정도에 된 드릴 조그마한 거 이런 거 하나 있어 주시면은 자가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자가 수리라는 거는 코일 교환, 그리고 이 막힌 노즐이나 이 코일을 뚫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살충제나 이 불 조절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양 조절도 실패할 수도 있고, 충분히 섞어 주시지도 않고 불 조절도 세게 해서 살충제가 타서 코일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자가적으로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 막히지는 않았지만 좀 막혔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렇게 뒤에 이제 펌프로 했을 때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게 노즐입니다. 이 노즐인데, 이 노즐은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이 바이스 그립으로 집어 주시고 11mm 스패너로 이렇게 풀어 주시면 돼요. 풀어 갖고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구멍이 나 있으면은 막힌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막 찌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찌꺼기는 바늘로 하면은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5나 1.4 드릴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뚫리거든요. 그런 드릴은 파나요? 이런 드릴은 뭐 인터넷이나 가까운 철물점에 가셔갖고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뭐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거는 한 개 뭐 600원, 700원 밖에 안 하니까 하나 구입하셔갖고 이렇게 뚫어 주시면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바늘 갖고 이게 막 뚫으려 그러면 성질 나거든요. 이걸로 한번 노즐을 먼저 청소해 주시고, 이게 지금 노즐이 분리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먼저 물을 먼저 채워 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물을 먼저 채워 줄 겁니다. 물을 한 반틈 정도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분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찍찍찍찍 분사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물이 막힌 데 앞까지 물이 찰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막 막혀 있으니까 물이 좀 뚝뚝뚝 떨어지겠죠. 안 그러면은 이게 쭉쭉쭉 잘 나갈 건데, 좀 막혀 있으면은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경유가 아닌 물로 이 막힌 부분까지 물을 이제 충전시켜 주고 난 다음에 가스를 넣고 점화를 해서 여기에 이제 물을 끓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물을 끓게 만들고 나면은 물이 막 끓고 막혀 있는 이제 이 살충제 찌꺼기들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게 앞으로 배출이 돼요. 왜냐면은 가스는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막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끓고 시작하면 이 앞에서 수증기가 푹푹푹푹 나면서 막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달궈졌다 싶으면 파란색 펌프로 펌핑을 하면서 앞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코일에 막혀 있는 살충제를 앞으로 배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노즐이 있으면은 그게 힘든 게, 워낙 구멍이 작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노즐을 뺀 코일의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요. 노즐을 빼주고. 구멍 한 번만 비춰줄 수 있나요? 구멍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데 노즐은 이 정도 됩니다. 확실히 네,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찌꺼기는 이렇게 노즐을 빼주고 빼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경유를 다 빼시고 순수한 물만 넣고 2, 3회 정도 이렇게 분무를 해 준 다음에, 막혔다고 생각하고 분무를 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물이 코일에 차면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찌꺼기하고 물이 버글버글 끓으면서 앞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증기가 칙칙칙칙칙 나온다 그러면 이 파란색 펌프로 여기 있는 물 다 쓴다고 생각하고 계속 펌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달궈지면서 찌꺼기하고 같이 함께 배출되거든요. 이 방법은 공장 AS, 그러니까 아성 AS 센터나 공장에서도 똑같이 코일을 수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잘 뚫힌다 그러면 청소했던 노즐 넣고, 그 다음에 코일 청소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거 바이스 그립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꽉 조아갖고 다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코일의 뒤쪽에 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쪽으로 막히면은 뚫기가 쉬운데 코일의 뒤쪽 부분이 막혔다 이러면은 이런 방법을 해도 잘 안 뚫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코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자, 코일은 저희 이제 공구박사 사이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시고 아성전공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코일 세트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 건데 어떻게 가냐면은요, 저 아까 전에 노즐 뺏는 것처럼 바이스 그립으로 잡고 11mm 스팬으로 이렇게 이거를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노즐을 먼저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로 여기 점화 장치 있는 이 밑에 두 개의 나사가 있고, 그리고 양쪽 옆으로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걸 두 개를 풀어줄 건데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린 거는 우리 김 박사가 앞으로 돌리겠죠? 예. 자, 나사를 다 풀고 이 망부터 뺄 거예요. 망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앞으로 당기면 쑥 빠져요. 쑥 빠져. 이렇게 망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3개의 이 너트가 있어요. 근데 요 앞에 거를 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빼면은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앞에 거는 13mm 스팬하고 요 뒤에 거는 11mm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잡고 서로 역으로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져요. 하면은 이 코일이 쑥 빠지거든요. 여기를 쑥 빠져요. 쑥 빠지고 여기 다시 이제 새로운 코일 다시 역으로 넣는데,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세트에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 너트가 앞으로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 요거 그 신주 하나 있고, 이게 카프로 너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세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세트 구성은 여기 보시면은 노즐 있고요, 조그만한 볼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신주로 된 거 동그란 거 2개 너트 이렇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여기 끝에다가 너트죠. 너트를 먼저 넣어 주고요. 방향은 따로 없나요? 방향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못 봤어.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다른 거예요. 면을 보여주세요. 이거 면하고 작은 예, 면이 작은 면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거 코일은 긴 쪽이 노즐이 붙는 쪽이기 때문에 짧은 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요 짧은 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요 조그만한 신주 요걸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놓고, 중요한 건 조그만한 요 볼이 있어요. 조그만한 볼은 기존에 있던 볼을 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볼이 나왔어요. 조그만한 볼이 나왔고, 요 새 볼이고요. 조그만한 볼을 여기 새 거의 볼을 여기 안에다가 놓고요. 요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 볼은 한 개 들어가면 됩니다. 뭐 기존의 거 쓰셔도 되고 새 거에 쓰셔도 되고, 볼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코일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거는 안 쓰고 이제 헌 걸로 하는데, 이게 새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다시 요거로 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너트를 주어줍니다. 이 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역조립을 하시면 되거든요. 역조립으로 다시 이제 13mm 스패너를 여기 큰 거에다가 잡고 11mm를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잠깐만. 자, 요걸 엇갈리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시 놓고, 보면은 이걸 놓고 나면은 이게 틀리면서 약간 이게 벌어지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너트 요거를 갖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여기가 이게
코일이 틀리면서 여기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넛들을 갖고 요걸 하면은 다시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망을 다시 역으로 놓고, 예, 그 다음에 너트가 피스죠. 피스를 다시. 점화 플러그는 통에 달려있던 건가요? 아, 예. 여기 본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점화 플러그는 요거를 아까 전에 저희가 그거 코일 교환한다고 빼냈는데, 이거는 계속 달려있어요.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피스만 박아주면은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조립을 했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 불꽃이 이렇게 팍팍 튀어야 되는데, 이 불이 안 튀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손으로, 이게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밀어 넣거나 이격을 해서 이 불꽃이 튀게끔 해주시면 돼요. 여기 코일하고 이 점화 플러그 요 사이는 3, 4mm 정도 띄워야지 점화가 됩니다.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불이 탁탁 튀어줘야지 점화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사용했던 노즐을 이렇게 다시 꼽아서 바이스 그립으로 잡고, 그 다음에 11mm 스패너로. 노즐도 파나요? 이 노즐은 이 코일 세트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은 뭐 1.5mm, 1.4mm 아까 드릴로 청소를 해 주셔갖고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이 노즐 청소는 쉬운데 이 코일 청소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노즐을 빼고 나서 아까 전에 이제 물을 넣고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와이어나 철사 있으면은 그런 걸로 이제 한번 쑤셔갖고 여기 앞에 있는 찌꺼기라도 좀 빼주면은 굉장히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와이어하고 철사가 없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일 교환 방법하고 이제 자가 수리 방법 그렇게 이제 해봤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살충제하고 혼합액을 쓰다 보면은, 새 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혼합액을 쓰다 보면은요, 이거를 이제 분리를 시키면, 요거를, 이 찐득찐득한 성분이 이 펌프 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펌프 했는데 물은 잘 나오는데, 이 펌프를 했는데, 이게 펌프거든요. 이 펌프를 했는데 이 경유가 안 나와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그 고장이 아니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한번 하는 방법을, 이게 이제 팍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스프링이 돼 있는데, 이 펌프 쪽이 스프링인데 이 양옆으로 빼시면 돼요. 하나씩 빼주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앞에 와샤가 있어요. 와샤가 있기 때문에 와샤하고 스프링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은 와샤하고 스프링 이렇게 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이 펌프를 빼보면은요, 이렇게 빼보면은 여기 안에는 구슬이 있습니다. 큰 구슬. 이 큰 구슬이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큰 구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신주 뭉치 중간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걸 이제 수직으로 세어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볼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볼인데, 이 원리, 펌프의 원리가 큰 구슬하고 작은 구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유를 올려주는데, 경유를 못 올려주는 거는 큰 구슬은 잘 움직여요. 근데 작은 구슬은 제가 살충제가 찐득찐득한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충제의 찐득한 성분 때문에 옆 벽면에 붙었거나, 안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 갖고 여기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게 이제 요걸 빼보고 이 뾰족한 거 요런 걸로 작은 구슬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되는지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벽면, 구슬이 없네 이러면 옆벽면에 붙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바늘 같은 걸로 옆벽면을 이렇게 싹 긁어주면 뭐가 톡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구슬, 이 정 위치에 중간에 위치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만져보면 살충제 때문에 이게 붙을 수도 있다. 코일에 이제 냉각을 했는데 물은 잘 나오는데 펌프가 안 된다. 그냥 펌프 쪽에를 보면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떼기만 하면은 뭐 또 다시 붙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그냥 그 혼합액에 넣어놨을 때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금방금방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장기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채워갖고 씻어줘야 돼요. 그 이유가 이 남아있는 이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여기 찌꺼기가 남아있는 이 살충제를 녹여내는 거거든요, 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그래갖고 펌프를 해서 남아있는 살충제의 성분을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깨끗이 말려서 내년에 쓰시면 됩니다. 장기 보관 방법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예? 여기 다 있는데 이 고객분들이 이제 좀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펌프 보관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약제통을 깨끗이 세척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받아갖고 세척한 후에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말려서 그늘에 말려서 잘 보관하면 된다고, 내년에 쓰시면 된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쓰다가 그냥 놔둬버리면은 작년엔 잘 썼는데 올해 하려하니까 코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펌프가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그냥 놔둬서 그런 거예요. 예, 이 살충제 성분이 작은 구슬에 달라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장기 보관 방법도 요거 보시고, 이 세척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해놓으면 내년에도 그냥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너무 날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 갖고 이렇게 좀 완전 밤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